대해서 시인님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고향에 우리 태주 시인님께서 2012년에 그 조지훈 시인님 마속에 12 개막식 때 오셨다 가시고 10년 만에 또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산 선생님은 4살 때 천자문을 떼시면서 시를 쓰셨는데 그 첫 시가 바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서당을 다니시면서 시를 쓰셨는데 그걸 모아서 만든 게 시집을 내셨는데 산미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내셨고요. 평생 이제 시인으로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시를 자녀에게 남기셨는데 그걸 회혼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인이자 또 철학자였고 사상가로 사셨는데 그 10년 전에 탄생 250주년에 유네스코가 세계의 4대 위인으로 선정을 하셨는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 루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던 루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드뷔시라고 하는 작곡가,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헤르만 헤세, 데미안의 저자 헤르만 헤세, 이렇게 네 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은 500권의 저서를 남기셨기 때문에 기록과 다작에 아주 그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신을 이어서 청록파 시인이었던 우리 조지훈 선생님도 또 마석에서 태어나셨고 고려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공부하시고 또 남양주를 빛낸 인물이셨는데요. 오늘 우리 시인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다선 선생님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우리 조준 시인님에 대한 또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산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없고요. 지금 아까 정약용 선생님하고 드뷔시하고 헤세하고 한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여러분들도 계시겠습니까? 네. 확인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 루소, 드뷔시, 헤르만 헤세.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마석에 계신 동탁, 조동탁, 지온 조동탁 선생 산소를 제가 시인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분 영양분인데 이게 이제 민족적으로 매우 아픈 얘기인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6.25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굴절이 있으셔서 하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작히 돌아가신 뒤로 나는 어머니 요소 밑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거기 묻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양의 주실 마을 꽃종택 엄청나잖아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조신의 마을인데 거기로 안 가고 나는 어머니 요소 밑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곳 좋은 곳에 와서 기실로서 합니다.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 할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근데 저는 어쩐지 그 젊은 시절에 40대 때 꽃이 피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렇게 바꿔서 혼자서 흥얼거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우리 시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풀꽃은 과연 뭘까라는 고민을 가지면서요. 우리 풀꽃 시인님이시지 않습니까? 시집을 또 풀꽃으로 많이 내셨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렇게 민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렇게 민초들이 풀꽃 아닐까, 또는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이 풀꽃 아닐까 그런 생각. 풀꽃이라는 말은 제가 붙이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붙이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권 재민이라고 저를 풀꽃이라는 시같이 대표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그러라면 그러는 거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아니요, 맞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이제 후가 있듯이 이제 풀꽃, 나태주 시인님, 뭐랄까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요, 소당 선생할 때 애들이 안 이뻐가지고 이쁘게 보려고 노력하다 쓴 것입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근데 예. 자세히 안 보면 안 이쁘고, 오래 안 보면 사랑스럽지 않고. 근데 진짜 애들이 안 이뻐요. 오래 보면 질리죠. 예,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예. 자세히 봤더니 밉더라. 오래 봤더니 주먹으로 때리고 싶더라.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더라. 예. 아, 이러는 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애들 노는데 한 명이 아주 재밌게 노는 애가 있다. 네. 아유, 답답한 녀석. 예. 하여튼 주먹을 팍 때리니까 근데 또 보니까 그게 내 예. 새끼더라는 거지. 내 새끼도 그렇게 미울 때가 있는데. 공감이 갑니다. 예. 시문학이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고 뭐 성장이나 출세, 뭐 성공 위주로 가는데 과연 시문학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의문과 함께 시가 이 시대에 끼치는 어떤 영향력, 사회적 기능은 뭘까? 시문학이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사람들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뭐 여행 안 되고 축제 안 되고 모임 안 되고 그럴 때 사람을 살려야 되겠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동아일보에 나온 얘기인데 AI에 그 문장을 몇 개를 넣었답니다. 예. 하나는 김훈 씨 또 얘기해야 되겠네. 이번에 독립모골 문학상 받은 김훈 예. 상 받았어요. 예. 서울빈으로 받았는데 예. 그 김훈 씨 문장을 넣었더니 AI가 그 다음 문장을 썼답니다. 예. 저기 자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시나리오 우병우가 예. 무슨 예. 그건데 예. 그 시나리오 그 다음 편을 쓰더래요. 예. 근데 이제 아이유의 노래하고 나태주 풀꽃을 넣었더니 제자력을 묻더래요. 시가 안 된다. 네, 너도 그렇다 하니까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해, 뭐 당신을 사랑해 계속 네. 그 사랑해만 제자력을 묻더라는 거지. 그래서 AI도 못하는 것이 시다. 그걸 왜 그러냐?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산문은 상당히 경험이나 사실이나 기록이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바탕이 되는 건데 시는 오로지 그 감정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면, 약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를 그 결정적인 시를 쓸 때는 본인이 아닌 것처럼 약간 획 돌아서 쓴 거거든요. 약간 삐딱해서 그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AI는 그걸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시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시인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많은 그 힐링, 치유가 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있고 아프신 분들 오늘도 많이 치유되시고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인류 문화 역사를 조금씩 돌아보게 되면 언어와 글 이 두 가지가 말과 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 문화사를 이끌어왔는데 과연 그 시를 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유혹을 받을 때 글을 좀 잘 써볼까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시인님? 시인님은 그런 유혹 안 받으시나요? 많이 받았지요. 예. 받았고 절망스럽고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을 그 상처내지 않고 예.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언어로 표현해서 이렇게 바꿔놓는 게 시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힘들고 그렇지만 그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을 형체도 없고 빛깔도 없고 뭐 어떤 부피도 없는 이런 마음을 그 정서를 감정을 어떻게 언어로 아주 순발력 있게 날렵하게 이렇게 거짓 없이 예쁘게 아름답게 번역하느냐 바꾸느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저의 필생의 과제입니다. 그래도 우리 나시님의 글들을 보게 되면 참 솔직하다. 솔직한 글쓰기를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글을 쓰려고 책상 앞에 앉는다든지 이렇게 펜을 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쥐만하고 글을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유혹을 받는데 글 잘 쓰는 비결이 뭡니까? 글을 잘 쓰냐고 하지 말아야 잘 씁니다. 네. 이런 강연도 예. 약간 내가 비주었었거든요. 예. 시장님 오셔서 너무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 마이크가 안 나와 몇 번, 두 번이나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 극담이 하는 것은 그냥 기침을 크게 한다거나 약간 네. 기압을 준다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예. 가을비처럼 마이크가 부르시러 왔다 이러니까 약간 나도 조금 기죽었는데 또 그것이 또 나를 또 부드럽게 해줬어요. 예. 멋있다. 예. 나는 이문화 해야 되겠다. 거기 인문화가 멋있으니까.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하시고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한마디 더 하시죠. 예. 지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인사 나누시죠. 예, 그럼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예. 근데 너무 잘하려고 조금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럼요. 열 받고 화내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러는 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긴 시간 강의 감사드리고 뜨겁게 박수를 한번.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 지겠습니다. 제가 교장을 해서 쉽게 안 끝납니다. 또 이것으로 간단하잖아. 이렇게 계속 끝내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밤새도 아니 그렇진 않고 이거만 끝낼게요. 교장을 했으니까 이제 교장한 표를 내야죠. 아이고 뭐 옛날에 교장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지럭지럭한 땅에다가 그냥 애들 세워놓고 계속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조금쯤 모자라거나 비뚤어진 구석이 있다면 내일 다시 하거나 내일 다시 고쳐서 하면 된다. 조그만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 또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했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고맙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내지 않고 변형하지 않고 쓰는 것이 좋으시다 라고 하는 선생님 말씀이셨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나를 칭찬하고 보듬으며 따뜻하고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